네, 11시간 40분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특사단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조금 전 어제 방북 성과에 대한 특사단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석 전주가 되는 거죠? 네,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통신, 보도, 경호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는 다음 주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역시 그 정용 실장 발표 직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포괄적으로 북남 순회 상봉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다음 주 초에 이제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통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무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4.27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할 때도 남북 고위급 회담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날짜 정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이나 경호나 보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다시 판문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그때에 협의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공동 보도문을 만들고 그 공동 보도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거니까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의정, 경호, 언론, 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판문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제 비핵화 관련 부분이 아마 남북 정상이 만나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여러 목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런 부분이 비핵화 관련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의원 대북 특사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자기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국제사 일부의 그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을 해 왔는데 이러한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한국의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선제적 조치를 이제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선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 선의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선의 조치를 한 건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계 미국인 3명도 돌려보내고 위에 송환도 55고 해주고 게다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그것도 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3분의 2 정도 못 쓸 수 있도록 뭐 그것을 북락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엔진 시험장도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미국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선의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이 비핵화에 관련되는 거냐 하는 것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게 3분의 2가 북락이 됐지만 핵실험은 더 이상 풍계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6차례 핵실험 끝나고 나서는 지금 핵실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핵실험만 안 할 뿐이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는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또 뭐 러시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핵실험은 물리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것은 시뮬레이션 가지고 기술적인 능력만 향상시키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북한 이제 주장은 또 반대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 시험장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엔진 시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성 12형, 14형, 15형 이렇게 발사하는 걸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엔진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백두산 엔진이 뭐 한 개가 뭐 올릴 수 있는 것이 80톤 포스 정도 되는데 그거 실험해가지고 다 완성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성 14형에는 그거 하나 썼고 화성 15형에는 2개를 썼단 말이에요, 엔진을. 그러면 이미 다 실험해서 성공했는데 그 엔진 시험장이 계속해서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조치한 거는 맞지만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무기, 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현황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비핵화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출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핵화와 관련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북한 굉장히 답답해서 이런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도록 느끼도록 조금 미국에 전달해달라. 우리 정부 이런 요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특사단이 가기 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북미 간 양 정상의 간접 대화 형식을 취해서 가기 전 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공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넘겼는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은 역설적으로 간접 방식으로 미국의 공을 넘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특사단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청와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을에 그 뭉게구름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안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자기 신의 답답함을 얘기하는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반대급부로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현재까지 발표 내용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은 이제 밤이겠지만 백악관의 이 부분에 대한 반응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번에도 일문일답 보면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시적 단계적을 안 했냐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말하면은 trust but verify. 그래 미국이 북한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 신뢰를 한다. 하지만은 단계적으로 할 때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검증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났고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번 특사단이 갔다 완 현재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약간 추상적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 생각은 핵시설 그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종전선언이라든가 다른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뭐 1차 대북 특사단하고 2차 대북 특사단하고 인원은 다 똑같았지만 사실상 임무 자체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보거든요. 1차 갔을 때는 3월 5일 날 갔을 때는 사실상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북미 간의 회담을 이렇게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라고 하면 2차에 이번에 갔던 특사단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7월 6일, 7일 이 폼페오가 그 3차 방북하고 나서 7월 27일 날 4차 방북하도록 됐는데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이 이번 이 특사단의 미션이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한두 번 우리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시고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적어도 구체적인 것이 좀 나오려고 하면 정용 실장께서 미국을 간다. 그래서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4차 방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좀 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나온 말이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자기가 선의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다는 거고, 자기의 결정이 옳은 것임을 이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신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특사단이 갔다 왔지만 적어도 이 특사단 손에 뭔가 정말 좀 잡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금방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좀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아쉽다. 점이 있죠.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뭔가 통 큰 양보 조치가 나올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만 없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 내용에서는 일단 이 구체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반응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첫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크라이나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비핵화를 한 나라들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박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북한이 열병시대 공개하는 ICBM, 뭐 이 노동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시리즈 미사일에 가는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이른바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미사일을 폐기하는 걸 비핵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방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건 그건 추후에 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미국이 오직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미국으로 갖고 오지 말고 영국으로 갖고 가서 폐기하도록 해라. 그런데 북한은 그 반대, 이른바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쪽에서 앞으로 거는, 기존 거는 놔두고 앞으로 거만 안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시각차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첫 반응이 굉장히 좀 반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 것이 정의용 그 특사단장의 발표가 있은 후에 기자들 질문도 사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걸 내놓은 게 있느냐, 이 질문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내놓은 거는 없죠. 이제 정의용 실장께서도 답답하시니까 동호 반복적인 말씀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대북 특사를 보내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3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해서 개소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는데, 어찌 됐든 이 특사단이 올라가기 전에 미 국무부에서 나온 것은 이런 얘기예요.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만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경고해 준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 미국 정부의 생각과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반대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긍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아마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 상황하고 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북한이 사실 이 정도까지 걸음을 뛰어온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워낙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너무 빨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죠.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는가? 그건 이제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이제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 압박 때문에 결국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내부적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일단 나온 마당에 미국은 빨리 하자는 거였고, 사실은 올 봄에까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마치 우리 국내 여론의 일반적인 기대치는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그 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십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런데 그 초기 단계조차 안 되고 있죠. 봄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프론트 로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리스트를 내줄 때 이게 비핵화 리스트인데 앞부분에 뭔가 한두 개라도 눈에 잡히는 걸 꺼내놔라. 그러면 당신들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전혀 없어져.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마치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했는데 사실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급하죠. 네. 그러니까 급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과거처럼 북한 당신들은 과거에 했듯이 살라미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핵화 진전이 왜 없느냐. 이제 미국은 지금 북한 측에서 어떤 그 이후에 비핵화 조치 안 내놓는다고 하고 북한은 우린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좀 대북 요구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핵물질, 이제 핵시설 신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핵무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뭐 60, 70%를 지금 첫 타임에 그러니까 1차로 그 60, 70%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협상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해서 강도적 요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요구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준비를 한다든지 무슨 뭐 신고 리스트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은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그 전향적인 태도를 입장을 미국으로부터 또 보장받아야 돼요. 아마도 그 특사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50분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50분이면 긴 겁니다. 근데 50분이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잘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북 요구를 조금 완화시켜 주던가 아니면은 신고 리스트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종전 선언을 바로 약속하는 메시지라도 내든가 미국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뭐 그 지적은 뭐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사단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을 리는 없고요.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과 합의한 중재안이 뭘까요?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건데 북한은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비핵화 리스트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뭐 타임테이블인지 요구한다고 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한테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 그러면은 비핵화 리스트나 타임테이블을 내가 내겠다고 말로 약속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비핵화의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제출하면 이행하는 단계로 그렇게 하면은 당신네들이 여태껏 얘기하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이걸 가지고 저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수용 여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핵화 리스트나 또는 타임테이블을 제출하겠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후속적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하게, 네, 후속 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약속을 먼저 그러면 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다음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선의 조치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등가 조치로서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선의의 조치는 선의의 조치일 뿐이지 비핵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이나 비핵화 목록 제출해라. 그러면 이게 등가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이행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우리 특사단한테 너희들이 미국을 좀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비핵화 뭐
그 후속 조치라든가 종전선언 관련해서 지금 누군가 한 발짝은 조금 먼저 양보를 해야 이게 좀 풀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계속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이제 한번 종전선언을 해주면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이 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게 정치적 무게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플라이급이었 팬텀급이었는데 별거 아닌 단어가 그냥 쉽게 하면서 전쟁 끝나는 거 선언하는데 쉽지 않아 했는데 중국이 이게 끼어들면서 뭔가 올라갔다. 자꾸 예. 덧붙이면서 지금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졌거든요. 경고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구심을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유럽의 학자들이라든가 동유럽의 학자들이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거 북한과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었던 국가에서조차 뭔가 있다라고 자꾸 색안경을 쓰다 보니까 역시 관련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더더욱 의심의 눈을 보는 것이죠. 이게 뭔가를 물어도 지금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왔던 행태를 봐서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실제 이런 상황이 보면 또 다른 카드를 뭘 내놓지 않을까? 라는 과거의 어떤 선언적 경험 때문에 이런 북한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차이점을 하나 더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유일 체계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 내부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장애물 있고 반대 목소리 있지 않느냐. 국제사회 말고 내부에서요. 이런 부분이 상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간접으로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주한미군 철수 우려 같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우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도 받아왔습니다. 정의연 단장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이 관련 국가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왔습니다. 이런 우려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전달을 한 건데 어쨌든 종전선언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정으로 가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럼요.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봐야죠.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에 불가침, 그다음에 무슨 수교,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의 어떤 안보협력 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초입이 바로 북한이 생각할 때는 종전선언, 이걸 평화선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종전선언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번에 특사단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훨씬 전에 글쎄요 한 2, 3주 전에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종전선언이 갖는 함의 의미 이걸 표현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측에서 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야 이거 종전선언 해주면은 한미 동맹도 철수하고 정전협정도 무시라되고 평화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또 이 더 이상 경제 제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인데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부분 걱정 안 해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한국과 미국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를 진짜로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목록 제출이나 타임테이블을 먼저 제출하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어쨌든 비핵화 신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여러 군데 남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참모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9월 유엔 총회에서의 그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아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 이거 미국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또 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다 전달이 됐는데 지금 뭐 실제 눈에 띄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 이제 과거에 뭐 대놓고 제국주의라든가 뭐 이런 표현은 없어지고 실제 그 평양을 갔다 온 뭐 제3국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반미고라든가 많이 사그라졌다라는 건 예. 사실인데 중요한 점에는 행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죠. 6.12 정상 그 북미 정상회담에 가서 바로 중국에 갔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역시 정상들 간에는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안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정책 의도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런 신뢰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예를 들면은 퍼레이드 때 나오는 열병식단 화성 15형 몇 개만 갖다 주고 이거 폐기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내부 사정이 뭔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꽤 머리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거나 또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걸고 시비를 걸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이나 또는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뭐 담화문도 발표하고 했을 때 뭐 우국지사 같은 그런 얼뜨기가 지금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쁜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6.12 정상회담으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6.12 정상회담 할 때도 사실상 우리 그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하고 그렇게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6.12 뭐 산토서 거기 예. 성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 이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 가장 바랬던 시나리오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폼페이오도 방북하고 핵시설 신고하고 종전선언까지 갔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용 그 실장 이 얘기로는 현실적으로는 9월 남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9월 말에 유엔 총회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신호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해서 뉴욕에서 남북미 정상 혹은 뭐 중국 정상까지 해서 이렇게 예. 그 4자 혹은 3자가 선언을 하면 가장 올해 한 해 4.27 판문점 선언에 표현돼 있듯이 종전선언을 이루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마지막 부분이 얼그러진 거죠. 그렇지만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를 했잖아요. 예. 2박 3일. 그러니까 양 정상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평양을 방문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는 무게감이 훨씬 더 짐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거기서 오늘보다 훨씬 나은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이 일정상 유엔 뉴욕 총회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해볼 수 있는 아직까지 것이죠. 기대를 완전히 놓을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특사단 방북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의 길은 열렸는지 참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 이분은 사실상 폼페이오도 이번 특사단 방북 때 같이 간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같이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명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나겠어요? 만난다.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는 완전히 뭉쳐있고 사실상 폼페이오가 가는 역할을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이걸 딱 알아들은 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홈런을 지난 4.27 판문점 회담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홈런을 또 쳤잖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홈런 쳤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골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골을 넣게. 그것이 그 골을 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합의해가지고 트럼프가 넣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이번 특사단 방북하기 전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폼페이오가 투명인간으로 같이 방북한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말씀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비유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특사단이 올라갈 때는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폼페이오가 투명인간으로서 같이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정용 실장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번에 뭔가 결과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리더로서의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뭐 누군가가 패스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골을 넣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재안에 대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11월 6일까지는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11월 6일이 사실상 뭐 미국의 중간선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타결책이 안 나오고 돌파구가 없고 출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11월 6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요? 비핵화 정책에 대한 것들이 180도로 표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간다면 또 언제 갈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특사단이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요.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든 한미 간 남북 간의 어떤 물밑 접촉에서든 뭔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제 특사단의 하루는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총 11시간 40분 동안 평양에 머물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했는데 일단 사진 속 표정만 보면 무척 밝았습니다. 특사단의 평양 하루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11시간 넘게 머무는 동안 어떤 일정을 보내고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청와대가 일부 일정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7시 40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사단이 특별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1시간 넘게 날아 오전 9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요. 이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다음 특사단이 향한 곳은 고려호텔 38층 회의실. 여기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고려호텔에서의 사진은 공개된 게 없어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고려호텔은 주로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묵는 숙소로 3월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공연을 갔을 때 이곳에 짐을 풀었고요. 또 5월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역시 38층 회의실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나눴던 곳입니다. 고려호텔 38층은 그게 말하자면 그 초대층이라고 그래서 영빈관 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별도로 그 격을 갖춰서 만나고 먼저 떠난 뒤에 한 19분 후에 대표단이 리선권 위원장하고 같이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중앙당사로 가는 것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특사단의 다음 일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노동당 본부청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의 두 손을 꼭 잡고 반기고 있죠. 이어 다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회의장에 입장했고요. 곧바로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10시 35분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시작됐는데요. 북측에선 김영철 부위원장만 배석한 모습이죠. 사진 한 장에 포착된 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친서를 전달할 때가 10시 30분경이었으니까 면담이 1시간 넘게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건지 정의용 실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귀옛말을 나누거나 살갑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눈에 띕니다. 이후 특사단은 원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찬까지 마치고 늦은 밤 오후 9시 50분경에야 서울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귀옛말도 주고받고 표정은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일단 좀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은 안 했습니다. 예, 만찬은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예.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자들과 아마 고위급 뭐 김영철 위원장이라든가 뭐 리성권 이런 고위급 인사들하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저 조선노동당사 중앙본부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진달래홀이라는 데입니다. 저것이 지난 3월에 1차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 권부의 핵심이죠. 핵심이 첫 내부가 공개됐고 이번에 역시 공개됐는데 저는 그 뒤에 차이점을 뭐를 봤냐면은 북중 정상회담이 한창일 때 시진핑 주석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 본인 사진을 양측 로비에다 크게 걸어놨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사진들은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네요. 그 시절이 예. 좀 몇 개월이 지나서인지 몰라도 버려놨는데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귀옛말을 나누죠. 예. 북한 관계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 거죠. 예. 절대 신성불가침한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저 사진은 아마 북한 내부에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아, 북한 내부에는 있을 공개될 수가 없는 예. 그 귀속말을 나눴죠.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예. 북한에서는 굉장히 전혀 낯선 저는 사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가 다르죠. 하나는 인간개고 하나는 뭐 천상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최고 존엄이 있는 곳이 전혀 다른데 거기에 대고 귀에다가 기속말을 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아마 저 사진 보면 뒤로 나자빠질 정도가 아마 될 거죠. 뭐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간 것이라서 구면이라 그렇죠.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특사단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정은 위원장 뭐 만찬은 안 했습니다만은 면담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뭐 비핵화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김정은 위원장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나와서
이렇게 친서도 받고 면담을 한 걸 보면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뭔가 의지는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뭐 있다라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전에도 뭐 계속해서 동호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방법론을 얼마만큼 이제 일치시켜 나가느냐, 또 좁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만참만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뭐 도착했을 때 친서 받고 그리고 이제 저기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어제 저기 아침에 우리 정용 실장께서 얘기한 그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본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분입니까?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아주 그냥 의례적인 우리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친서 전달하고 잠시 환담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어떻게 뭘 할 거냐 하는 것들은 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한 거거든요. 과연 김정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정용 실장 팀들하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그래도 면담은 이루어졌고요.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과는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그때 또 뭐 이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사진상에 또 하나 유심해봐야 될 거는 4.27 정상회담에 5.16 정상회담 할 때 그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군데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증명이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세가 굉장히 강하다. 여러 가지 지금 북미 간의 폼페이오나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여정 위원장이 또 다른 의견을 부위원장이 제시를 해서 안 되는 의견이 이런 전문가 그룹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동석을 안 했죠. 지금 화면상으로 그러네요. 예. 보면은 김영철 통전부장 이외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오전에 6일날 오전에 통지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사단 보내게 되니까 오후에 덥석 받았어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자신들이 답답하고 자신들도 풀어나가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여정 부위원장이 오빠와 다른 고위 관료들하고의 의견차가 있는데 배제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 관계까지 좀 짚어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오늘 저 특사단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만남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상회담 일정은 살펴봤고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원래 8월에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하기로 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좀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개선은 할 겁니다. 다음 예. 주 중으로 뭐 개선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 못 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은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 그러니까 기름 한 80톤 정도 되는 이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야 뭐 오히려 그 관계를 진척시켜야 되니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미국하고 이 얘기를 뭐 뭔가 미리 다 합의가 했을 있었을 거라고 것이다. 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용 실장이 올라가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것이 뭐 개성공단의 4층 하나층 사무실 하나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번 회담 한 번 하려면 미국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되고 사전에 만나고 이런 그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번거로움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차관급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북측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적어도 맹경일 부부장 같은 고위급 인사가 상주해서 양측 정상의 이야기들 대리를 하는 거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도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빨리 원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는 이 부분이 출로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북한에서는 계속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하고 상관없이 남북 관계 따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논평도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또 이 비핵화 협상하고 이 별개로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한쪽이라도 좀 터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수 효과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 관계가 꼭 발전이 돼야 발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단지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비핵화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남북 관계만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뭐 무슨 리스트 제출이나 목록 제출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남북 관계만 급행열차 타고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우리 정부도 지금 뭐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말 빗셀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계속해서 지금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남북 관계만 먼저 가게 하고 뭐 이 비핵화는 천천히 늦춤으로 인해서 한국하고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완전히 비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먼저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조금 먼저 가는 것도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거리게 하는 이유는 미국은 북한의 제재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방탄 벤츠 이 차량을 수입한 중국 기업, 홍콩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수입 금지 기업 명단에 추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게 어제 특사단 그러니까요. 평양에 가던 그날. 날이죠. 그런데 예. 그것 이외에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선언적 있고 앞서 김효수 박사께서 만약에 중간 선거 이후까지 변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표변할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상존하는 게 주일 미군이라든가 예. 주일 미군의 어떤 대북 억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주일 미군과 미일 훈련은 축소하거나 낮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중국 그 정찰기들이 한반도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안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중국 정찰기 일부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뭐 잠수함 움직이라든가 이런 걸 탐지했을 개연성이 있고 주일 미군에 대한 증강이 늘어났다는 건 평소에 북한을 향한 어떤 안전 대비 태세, 군사적 대비 태세는 물샐 틈 없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준동하지 말아라라는 시그널이 보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언론에 표출되는 경제적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적 대북 제재는 굉장히 24시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단계적으로 좀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의하는 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노력하는 성의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일미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24시간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남북 한우 단일팀 미국 입국도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스포츠 교류에도 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정의용 실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뭐 내려오자 말자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제 뭐 발표는 하겠죠. 예. 발표는 해서 제가 볼 때는 발표 내용이 그렇게 뭐 썩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아마 동호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 실장이 지금 얘기한 것은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11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11월 달밖에 없는데 언제쯤 이제 이 돌파구가 열릴 거냐. 그러면은 뭐 올해 중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는 딱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11월 6일이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한번 이 이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게 아마 10월 말 정도 될 겁니다. 10월 말 정도에 돼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뭐 수없는 이제 물밑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그 중간 선거가 끝나서 중간 선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기조가 조금 가면서 비핵화에 대한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11월 12일 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체 소위 말하는 APEC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중국도 가고 우리 한국도 가고 또 미국도 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기회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이 두 분의 기회가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잘 살려야 되고 뭐 미국도 또 북한도 이 기회가 별로 이제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잘 살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까지 좀 잘 살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조급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급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정상 모두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진전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